예, 안녕하십니까. 1인 영어 성공 멘토 튜멘토입니다. 040 시간이네요. 본 영상을 잘 보시게 되면은 돈 아이디어 만드는 법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1인 영어 월천 시스템의 단초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단초가 뭐냐? 일종의 시작점이고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저희 튜팀님들을 위한 영상이기도 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 볼게. 이제 관계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관계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버리지라는 개념도 좀 아셔야 됩니다.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도 답답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또 아이디어라는 것도 좀 아셔야겠습니다. 아이디어인데 결국에는 돈 아이디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목을 똑같이 썼네요. 사실은 관계 레버리지가 돈 아이디어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용어가 다르니까 헷갈려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뭐고 아이디어는 뭐냐? 레버리지 하면은 맨날 지렛대 원리 이런 것만 들었죠. 레버리지는 남의 것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상대편한테 갖다 바치는 것도 레버리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남의 것만 활용하려고 그래요? 자기 걸 줘야지. 자기 걸 줘야지 레버리지가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자기 걸 안 줬는데 남이 주겠냐고. 안 주잖아요. 그래서 레버리지라는 그 상호 쌍방의 개념입니다. 아이디어도 마찬가지죠. 아이디어를 그대가 만들면 뭐해? 상대편이 좋아해야지. 그래야지 그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거기도 하고 뭔가 혁명적인 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디어 좋다 이거야. 남들이 안 받아줘. 그럼 그게 무슨 아이디어야? 쓰레기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됐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주제 파악을 좀 합시다. 주제 파악은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눈 뜨자마자. 주제 파악은 뭐로 하는 게 좋냐면 돈으로 하면 됩니다. 돈 900만원 이상은 1등급, 200만원 미만은 9등급 그죠? 500만원 이상은 5등급. 철저하게 돈 가지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등급을 찍었다는 거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본주의를 어느 정도 졸업했다, 알고 있다로 보시면 됩니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를 졸업해도 사회 초년생이죠.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대학교를 졸업하는 걸 1등급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졸업한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게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새로운 게임을 할 수 있는 이 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지금 하시고 본인의 등급 내에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9등급은요 아무리 멋진 내용을 가르쳐 주더라도 9등급에서 생각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이제 1등급 얘기나 5등급 얘기는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5등급 수준이면은 어떻습니까? 5등급 수준으로만 이해합니다. 그 이상의 수준이 안 들어옵니다. 그걸 인식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여기 5, 6, 5등급 이하 6, 7, 8, 9는요 안 들으셔도 됩니다. 안 들으셔도 돼요. 왜냐면 이해를 못할 거거든. 그리고 진짜 이해할 생각이면은 어렵다는 느낌을 갖는 순간 당신은 실패합니다. 왜냐면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듣는데 어렵지 어떻게 쉽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대가 천재도 아니잖아. 천재도 아닌데 어떻게 한 번 알아듣고 이해한다고 그러지? 그대 지적 능력이 울트라 슈퍼 천재인가? 천재 아니잖아. 천재 아니면 처음 듣는 얘기는 다 어려운 거야. 그럼 반복해야 할 생각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졸라 웃긴 게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어렵다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황당합니다. 자기 머리가 천재인지 알아. 새로운 내용을 들었는데 처음에 다 이해하려고 그래. 미친 거죠. 자기가 천재라고 생각한다니까? 오히려 천재들은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듣습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그걸 과정을 당연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식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실천이 되죠. 천재들은 주제 파악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양을 반복해서 내용을 흡수하지만 둔재들, 바보, 멍충이들은 한 번 듣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안 들은 상태에서 이탈을 합니다. 그건 지식 격차가 어떻게 발생하겠어요?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 지식 격차가 뭐로 이어진다? 소득 능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주제 파악했으면은 정체성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타임 플러스 원은 그 돈 버는 거의 핵심 기술입니다. Time, int, money, and energy. 플러스 원이죠.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쪼개 쓰는 방식으로 세 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위관계, 그리고
수평 관계, 하위 관계입니다. U하고 D를 합쳐가지고 수직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실천하는 방식이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세 개잖아요. 에너지 세 개가 뭡니까? 당연히 3M이 있죠. 3M. 3M 에너지의 첫 번째가 뭡니까? 에너지의 첫 번째는 당연히 마인드, 생각 에너지입니다. 두 번째 에너지는 뭡니까? 멘트, 말 에너지입니다. 세 번째 에너지는 뭘까요? move, 행동 에너지입니다. 이 세 가지 에너지를 당연히 쓰셔야겠죠. 시간에 맞춰가지고, 관계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이게 CCC 같은 경우에는 가장 파워풀하다고 그랬잖아. 뭐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행동 에너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파워풀한 거로 했습니다. 행동 에너지 있고, 말 에너지 있고, 생각 에너지. 이 3M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게 CCC입니다. 그래서 제가 CCC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이렇게 매일같이 해줘도요. 질문을 던져보잖아요. 그럼 머릿속이 완전히 텅텅 비어있는 경우를 많이 합니다. 이 관계 레버리지 때문에 이 윗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멘토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걸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꽃님반 멘토링을 줘놨더니만 그거를 제대로 안 합니다. 와, 진짜 환상적이죠. 그죠? 자, 우리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냐면 원장님들이 머리통이 너무 많이 비어 있어요. 머리통을 다시 채워줄 테니까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좀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에서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이 세 가지 문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예, 그 문제는요, 당연히 관계 문제,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관계 문제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경제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 문제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건강이 제일 중요하겠죠. 건강이 중요한데,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보고 있거나 일상생활할 때 건강에 대해서는 잊고 살아갑니다. 왜냐면 정상적으로 밥 먹고 숨 쉬고 살고 있으니까. 그럼 신경 써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경제 문제가 돼요. 그 돈 문제죠. 이 돈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자료를 찾아 헤맵니다. 여기도 보고 있을 거고 저기도 보고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왜 판단을 못하냐?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정보가 너무 많은데 그 많은 정보를 보고 어떤 게 되는 정보이고 어떤 게 안 되는 정보인지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왜 없냐? 지식이 없으니까. 무식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제 파악이죠. 본인의 실력이 9등급인데 5등급 이상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줬다고 가정해봐요.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 못하지. 그죠? 더군다나 1등급에 해당하는 정보를 줬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대가 어렵다고 하는 거는 그대가 등급이 9등급인데 1, 2, 3, 4, 5, 6, 7, 8의 지식을 흡수해야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어려운 건 당연한 거죠. 반복해가지고 극단값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플러스 1까지 완전히 몰아붙여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지금 하는 얘기도 어렵기 때문에 듣다가 나갑니다. 왜 듣다가 나갈까요?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뭔가 쉬운 걸 찾아갑니다. 근데 쉬운 거에는 뭐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보기에는 좋은데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정보를 추출할 때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베스트셀러는 저는 참조합니다. 핵심 내용이 뭔지만 보고 실제 돈 버는 거는 베스트셀러에 나온 것 중에서 핵심만 몇 개 실천해보고 나머지는 다 버립니다. 왜 그러냐? 베스트셀러는 책이 많이 팔렸잖아. 많이 팔렸으면 누가 다 알죠? 남들이 다 알아요. 남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 트릭이 잘 안 먹힐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회수가 많은 것도 마찬가지죠. 조회수가 많을 때 돈을 버는 유일한 사람은 그 영상을 만든 사람만 돈을 벌고 그 영상을 본 사람은 돈을 못 법니다. 인플레이션의 끝자락에 있는 걸 들은 정보잖아. 그럼 남들 다 알고 있는 정보인데 그걸로 어떻게 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블로그 강사나 글쓰기 강사들 보면은 조회수 높은 거 있죠. 들으면 뭐예요? 다 그렇게 쓰고 있어. 똑같이 쓰고 있으면 뭐가 사라져? 그대가 독특해지는 게 아니라 완오브댐이 된다고. 완오브댐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잖아. 그게 돈이 되겠냐고. 쉽게 예를 들면 1억을 줬는데 1억 명이 나누면은 1원이에요. 근데 1억을 갖다가 극소수로 나눠야지 큰 돈이 되지 않겠어요? 이해가 됐죠? 근데 조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정보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나눴단 말이야. 많은 사람이 나누고 나서도 뭔가 쟁취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정보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는 돈이 안 됩니다. 많이 모르는 정보가 돈이 되겠죠. 그런 거를 구별할 수 있는 두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구별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생 문제를 풀 때 뭐 관계, 경제 이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또 제일 못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핵심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이게 키예요, 키. 관계가 키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관계가 좋으면요, 경제도 해결하고 건강도 해결합니다. 이때 또 원장님들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관계를 세 종류로 나누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그죠? 관계를 세 종류로 나누는 게 상위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수평관계, 그 다음에 하위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상수하겠네요. 이 상위관계하고 하위관계를 묶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수직관계라고 얘기하고요. 그 수평관계는 경쟁자인데 이 경쟁자가 동종업체가 아닙니다. 동종업체가 아니에요. 경쟁자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해됐습니까?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응? 상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수천 번, 수만 번 하고 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상이 그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상은 누구입니까? 상은 접니다. 그죠? 원장님들이 저하고 맺을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접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그게 상에 해당한 관계고, 이 상에 해당한 관계가 누구냐? 튜멘토입니다. 튜멘토. 그러면 튜멘토하고의 관계를 가장 많이 돈독히 해야겠죠. 그럼 튜멘토하고는 관계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원장님하고 만나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이 튜멘토 영상이 있습니다. 튜멘토 영상. 이것도 저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거니까 계속 봐야겠죠. 그래야 되니까. 두 번째는 원장님들한테 제공한 꽃님반 멘토링이 있습니다. 그죠? 꽃 멘토링으로 적을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그쵸? 세 번째는 저하고 얘기하는 개별 컨설팅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원장님들이 저한테 배울 수 있는 거는 크게 얘기하면은 요 세 가지 수단이죠. 세 가지 수단입니다. 기타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핵심은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럼 저한테 뭘 배워야 됩니까? 이걸 통해서 저한테 뭘 배우는 거죠? 그건 이미 얘기했어요. 저한테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저한테 뭘 배워야 돼요? 뭘 배우는지를 모르더라고. 제일 중요한 게 마음, 사고방식을 저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제 사고방식을 뭐를 통해서 배웁니까? 저의 말 에너지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맞죠? 말 에너지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한테 제가 실천하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죠. 실천하는 거는 결국 저한테 배운 사고방식하고 저한테 배운 그 언어를 어디에 쓰라는 겁니까? 그렇죠. 몸으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결국 3M이죠. 3M입니다. 3M을 실천하라는 거. 3M. 영어로 표현하면은 마인드고, 말은 멘트고요, 몸은 무브입니다. 3M. 한국말로도 미음 3개고 영어로도 M 3개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배우기 위해서 저한테 이 작업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원장님들이 일을 못한다 생각이 드는 게, 자, 여기서 돈 낸 걸 한번 따져봅시다. 무료로도 들을 수 있고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건 튜멘토 영상입니다. 그죠? 돈 낸 건 꽃 멘토링 돈 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별 컨설팅도 돈 냈기 때문에 저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저하고 개별 컨설팅 안 할 때는 제 사고방식을 절실하게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튜멘토 영상일까요? 꽃 멘토링일까요? 꽃 멘토링입니다. 근데 꽃 멘토링인데 왜 원장님이 꽃 멘토링을 안 하고 튜멘토 영상을 보냐? 이 튜멘토 영상을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왠지 또 철학이 있고 왠지 또 깊으니까 조금 더 자기하고 또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럴듯한 기분은 주지만 실제 트레이닝은 안 됩니다. 실제 트레이닝이 되는 거는 꽃 멘토링입니다. 여기 영상을 공짜로 계속 보고 무료로 보시는 분들도 무언가 인사이트를 얻어 가실 텐데, 그게 뭔가 실천하려고 그러면 실천 방법에 대한 디테일이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아무리 공개한다 그래도 실천하려고 그러면 항상 걸리는 게 뭡니까? 디테일이 걸립니다. 디테일. 그 디테일을 갖다가 배울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이제 꽃 멘토링입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멘토링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뭘로도 연결됩니까? 그렇죠. 성공 멘토로 연결됩니다. 성공 멘토 자격증으로 연결되는 건데 안 하고 있죠. 막 손해보고 있어 자기가. 돈 낸 걸 안 하고
돈 안 내고 들어도 되는 걸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의 사고방식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 황당하죠. 그 다음에 개별 컨설팅은 본인의 선택인데, 제가 컨설팅 비용이 50분에 100만원 받고 해줍니다.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냐? 있으니까 얘기하겠죠. 응? 있으니까. 근데 원장님들한테는 제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합니다. 어떤 관점이죠? 제자를 키운다는 관점이고, 성공 멘토를 키워가지고 저와 같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의 신개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 많이 해요. 응? Hire for attitude 그랬죠. 고용을 했는데 태도를 제가 본다 그랬고, 난 train for result. 그 태도가 좋아야지 train 훈련을 시켜가지고 for result 결과를 만들어 드린다고 그랬어요. 결과가 이제 원장님 원하는 성공이죠. 그 태도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그 태도에 들어가려면은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레버리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놈의 레버리지를 엄청 안 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원장님이 저한테 배우는데, 저 관계식 때문에 배우는 거잖아. 관계를 잘 설정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돈 버는 거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꽃 멘토링을 하셔야 됩니다. 꽃 멘토링 하셔야 되는데 튜멘토 영상을 보고 앉아 있어요. 이것도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들들들 파야 되는 게 이거라고요. 이거 들들들 파야 됩니다. 죽었다 깨도 계속 파야 됩니다. 여기서 뭘 만들어야 되냐? 저하고 관계 레버리지 만드셔야 되고, 꽃 아이디어도 창출해야 됩니다. 꽃 아이디어가 아니라 돈 아이디어도 창출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왜 하냐? 여기는 실전적인 게 나옵니다. 원장님이 학생들을 상대할 때 실전적으로 필요한 성공 습관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또 원장님들이 영어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컨셉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한다. 안 하고서 돈은 벌고 싶다. 저는 그 사고방식에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매번 물어보면 안다. 레버리지 맨날 어렵다 그러는데 꽃 멘토링을 안 하니까 레버리지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참 원장님들이 생각이 없고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걸 탈피를 못해요. 본인들이 노예라는 걸 잘 몰라요. 일하는 스타일을 보면 딱 노예야. 왜라는 의심을 안 갖고 생각을 안 해. 왜 제가 이렇게 꽃 멘토링에서 아이디어 꽃 멘토링 한 다음에 제가 하는 게 뭐예요? 항상 꽃 멘토링 듣고 뭐 하라고 그러죠? 제가 꽃 멘토링 한 다음에 9개 아이디어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이 9개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몰라요. 진짜 왜 9개일까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왜 선생님 꼭 9개입니까? 이런 게 제가 던져주는 숙제거든요. 던져주는 숙제인데 이걸 의심을 안 한다는 거야. 그냥 대충 9개라고 생각하고 왜 튜멘토가 나한테 9개를 하라고 그랬을까? 굳이 9개가 왜 뭘까? 제가 시키는 건 다 뭐라고 그랬죠? 돈에 관련되지 않으면 안 시킨다는 얘기를 수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돈에 관련됐겠죠. 그럼 돈 관련된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잖아. 저하고 관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루 일과를 어떻게 쓰라고 그랬어요? UDF로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누구하고 돈 버는 관계? 저하고 돈 버는 관계. 윗사람. 아이디어도 얻어야겠죠. 그 다음에 경쟁 업체하고의 관계. 경쟁. 그 다음에 하위 관계. 제자들과의 관계. 거기서 뭘 창출하라? 꽃 멘토링에서 나온 아이디어 9개를 만들라는 거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아이디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아이디어가 상위 관계, 저하 관계죠. 저하 관계에서 아이디어 3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평 관계에 대해서 아이디어 3개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하위 관계에서 아이디어 3개 만들으셔야 됩니다. 뭘 듣고? 아침에 꽃님반 멘토링 하시고 나서 이걸 하라는 거, 이거 가지고 결국 뭐 하냐면은 하루의 실천 계획을 따져봐야 됩니다. 응? 실천 계획을 따져봐야 합니다. 계획하는 거잖아, 계획. 영어로 플랜이죠. 이걸로 계획 좀 세워보라는 건데, 그 다음에 플랜을 세웠으면요, 실행을 해야죠. 실행을 한 다음에는 지켜봐야 될게요. 지켜봐야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지켜보는 거에는 이제 뭡니까?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체킹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체킹한 다음에 또다시 계획을 세우고 또 보고,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이디어라는 거죠. 이 플랜 두씨는 다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플랜 두씨에 들어가는 건 하루 일과를 3등분 했을 때, 저하고의 관계에도 플랜 두씨가 있고, 상위권 수평 관계하고도 플랜 두씨가 있고, 하위권과의 관계도 플랜 두씨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
그거 하라고 아이디어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과 중 제일 먼저 할 게 아이디어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수천 번, 수만 번 얘기하는데 생각조차 안 하고 물어보면은 돼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니까. 원장님들의 등급은 다시 얘기하지만 현재 5등급 이하입니다. 원장님들이 되고 싶은 거는 1등급 이상입니다.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1등급 이상인 사람이 하라 그러면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화가 되고 뭐가 되지 않겠어요? 자, 돈 버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드냐? 그것도 참 힘들어요. 생각조차도 안 하고 질문하면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장님들을 볼 때 무슨 생각하냐면 돈 벌 생각이 없는 걸로 보여요. 그 원장님들은 뭐를 원하냐면은 본인의 실력이 5등급이면은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정답지를 원해. 정답지 준다고 쳐봐요. 그럼 얘가 한 번은 시험 잘 볼 텐데 그 다음번에 시험을 잘 볼까요? 못 보지. 왜 못 봐요? 실력이 1등급이 아니니까 시험을 못 본다니까. 원장님들이 그런 짓을 자꾸 한다니까 그래요. 원장님들의 실력은 만약에 지금 55세다. 근데 5등급이다. 그 인생이 이미 엿됐어요. 응? 왜 엿됐냐? 아니 그 나이 들 때까지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된 거 아니야. 어? 그 누구 탓을 할 거야? 본인 탓이잖아. 그래서 저한테 왔죠.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주고 있는데 안 해. 안 하고서 되겠다는 거니까 저랑 똑같죠. 학생들 공부 안 하고 성적 올려줘요. 그런 엄마랑 똑같은 거 아니야. 왜 그런 짓을 본인이 합니까? 하라는 걸 한 다음에 얘기하라고. 제가 시키는 것 중에 그 돈 버는 것하고 관련이 안 된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진짜. 근데 안 한다는 거지.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9개 아이디어 가지고 레버리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 아 황당해요 진짜. 자, 그대가 오늘 아침에 꽃 멘토링을 들은 게 뭐 기상 6시를 들었다고 쳐봐요. 기상 6시. 제일 처음 배울 때 나오는 꽃 멘토링 중에 하나죠. 그럼 저하고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상위권. 상위와의 관계가 3개잖아. 1, 2, 3번이 상인데 어떤 아이디어가 나옵니까? 1번. 꽃 멘토링인데 레버리지를 제일 생각해야죠. 레버리지. 레버리지 중에 제일 쉬운 게 뭘까요? 포스팅이겠죠. 포스팅. 블로그 저한테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포스팅인데 기상 6시에 관한 포스팅을 제 걸 찾아보면 되잖아. 제 걸 찾아본 다음에 그걸 링크를 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본인 생각을 쓰라고요. 아이디어를. 아 기상 6시에 관한 포팅이 하나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또 생각해. 기상 6시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내가 튜토리얼 선생님이랑 그 레버리지를 가져갈까. 아 이걸 갖다가 상품화 시키는 게 뭐가 있을까. 응? 상품화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아, 내가 6시에 뭔가 애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게 있을까? 그러면서 튜토리얼 선생님이랑 연결을 한번 해볼까? 이런 아이디어 낼 수 있잖아. 상품화 시키는 것도. 응? 그 세 번째. 그 멘트를 어떻게 날려볼까? 설득시키기 위해서. 멘트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멘트 생각하는 과정이나 포트 생각하는 똑같이 이러면서 레버리지가 다 되죠. 순식간에. 이런 생각 하란 말이야. 어? 그 다음에 이제 경쟁업체는. 경쟁업체에도 똑같이 레버리지, 포팅도 생각해보고, 상품도 생각해보고, 멘트도 한번 생각해보고. 학생들도 생각해볼까? 학생들? 학생들 어때요? 학생들한테 어떤 포스팅을 해줄까? 누구한테 이런 조언을 해줄까? 또 학생들하고 한번 포팅 연구도 해보고. 그죠? 그 다음 8번째는 내가 얘들한테 어떤 상품을 권하는 게 좋을까? 어떤 교육 상품을 더 개발해주면 좋을까? 이런 아이디어들. 이걸 갖다가 내가 애들한테 어떤 멘트로 한번 던져볼까? 던졌더니 애들이 좋아하더라. 아, 그럼 이거를 교육 상품으로 개발해야겠구나.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엄마들한테 소문나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하면 엄마들이 더 인지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애들이 더 인지를 잘할까? 이런 걸 연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만 해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나오겠다. 근데 뭐 아이디어가 한 개도 안 나온다고요? 저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솔직히 진짜 한심해 죽겠어요. 뭐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그래놓고 기계적으로 저것만 하죠. 애들을 가르치는 거. 그거는 개나 소나 다 안 되니까. 학교 선생님 잘하는 거잖아. 시간 되면 들어가서 수업하고 나오는 거. 학교 선생님이야? 어? 학교 선생님은 300만원, 400만원 인생이라고. 그게 부러워? 그래서 학교 선생님처럼 사냐고. 그대는 사업가예요, 사업가. 사업가의 생명은 아이디어고, 아이디어가 무장이 안 돼서 그대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그대는 망한다고요. 그리고 그냥 저한테 학생들 모아달라. 그럼 돈 내세요, 돈. 돈 왕창 내. 그대가 벌 1년 수입을 다 내라고. 모아줄게. 그 정도의 그 결단력도 없으면서, 원장님이 모아주시면 그때 돈을 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개꿀 빨겠다는 얘기지. 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아무런 결단이 없는 거잖아. 응? 본인 결단은 아무것도 안 해놓고 상대편한테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결단을 내리고 하라고. 그래서 방법도 가르쳐주잖아. 레버리지 하라고. 레버리지 매일 하라고. 레버리지 뭐 한두 번 한 다음에 레버리지 했다 얘기하면 곤란하지. 제가 원장님들한테 주려는 능력은 월천을 지속적으로 벌고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테크넥을 드리기 전에, 하이테크넥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죠. 드리기 전에 원장님의 레버리지 능력을 전 봐야겠어요. 레버리지를 안 하시는 분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상위로 올라갈수록 레버리지를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레버리지는 본인만 크면 안 되는 거야. 같이 커야 되는 거지. 응? 원장님, 저는 저만 크고 싶습니다. 그럼 왜 저를 찾아줬어요? 저런 레버리지를 쓰고 싶은 거 아니야. 응? 원장님이 다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해주고 있잖아. 저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의사한테 가서 다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럼 수술 받고 붕대 감은 상태에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발 관리는 누가 해야 돼요? 의사가 하나? 본인이 해야 되잖아. 어? 그리고 가끔가다 통원치료 받아야 되잖아. 저는 그거 똑같다고 생각드는데? 아니에요? 맞잖아. 그리고 이제 그 수술 자체가 고액 수술이잖아. 응? 근데 원장님들이 저한테 낸 건 고액은 아니잖아. 응? 그냥 멤버십 자격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저는 다 해준다고 그랬죠. 분명히 제 입으로 얘기했어요. 영상에서도 얘기했고 상담할 때도 얘기했어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 다 해주는 게 뭐예요? 일단 저거잖아. 블로그 마스터 테크닉 준다 그랬고 미니북 출판한 능력까지 준다 그랬고 연계해서 홍보하는 능력도 준다 그랬고 그렇죠? 그리고 성공 멘토 자격증 준다 그랬고 그때 기준은 뭐다? 월천이 넘어선 상태에서 저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 그랬죠. 그럼 주는 거 되게 많네. 응? 이거 다 주는데 개꿀 아니에요? 그럼 개꿀이면은 꿀 먹었으면 꿀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꿀값이 뭡니까? 레버리지. 레버리지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가치가 높은 게 들어가면은 그 높은 값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니까. 그게 레버리지라니까. 개념 좀 가지세요. 예쁜 여자는 예쁜 값을 해요. 돈 많은 여자는 돈값을 해요. 비싼 상품은 비싼 값을 한다고요. 돈 되는 지식은 그 돈값을 한다고요. 이 단순한 거를 갖다가 낼름하는 그런 심리를 갖지 말라고요. 못생긴 여자는 상품 가치가 일단 없잖아요. 어? 또 뭐 인격 모독한 거야? 사실이잖아. 못생긴 남자라고 얘기해도 똑같은 거 아닌가? 다른 게 있어야지. 장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응? 돈이 많다든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든가, 말재주가 엄청 좋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못생긴 얼굴을 커버하지 않나요? 그렇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알려요? 본인이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입증을 해야지 상대가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럼 원장님이 저를 믿는다고 얘기했죠. 그건 말밖에 없잖아.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믿는다는 걸. 그게 레버리지란 말이야. 어? 그래서 제가 교육한 라인에서 이탈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가겠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저도 레버리지로 지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나서 저도 후회를 안 하지. 어? 사람은요 항상 배신을 해요. 배신을 한다고. 뭐 좀 되면은 배신을 해요.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다니까. 근데 배신의 관계가 레버리지로 얽혀있게 되면은 딴짓을 못해요. 그 딴짓 못하게 하는 것에도 레버리지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레버리지 되신 분들하고만 같이 간다는 게 사회에서 만난 관계죠. 그 관계는 언제든지 깨져요. 약해요. 처음에만 다 얘기하지 말로는 믿습니다. 해주십시오. 다 그래요, 처음엔.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간사하고 이기적이 되는 게 인간이에요. 제가 만난 모든 인간이 그렇고 안 그런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오죽하면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죽을 때 어? 사랑을 남겼겠어요. 응?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했으면 오죽하면 부처님이 자애롭게 살라고 그랬겠어요.
오죽하면 인간들이 배신을 잘했으면. 그게 인간이라니까. 성현들의 말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하시려면은 레버리지로 본인을 입증해야 돼요. 믿음을 입증하고 거래 능력을 입증하고 비즈니스 능력을 입증하는 과정.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다 가르쳐줘. 이렇게 가르쳐줘도 안 해. 어? 아이디어 9개 쓰라고 하는 것도 매일같이 했으면 왜 9개일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래놓고 9개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9개를 줄여주시면 안 되나요? 왜 저한테 칭찬 스티커를 받으려고 그래요. 원장님들 돈 벌라고 가르쳐주는 건데 정말 한심스럽다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저하고 같이 일을 하시겠어요? 응? 그러면서 어떻게 저하고 돈을 같이 벌겠어요? 어? 마인드가 안 되는데 그런 마인드로 무슨 놈의 성공 멘토를 하겠어요? 이미 끝난 거야. 더 이상 교육업에 계시면 안 돼요. 어? 하위권 애들 공부 안 한다 얘기하지 말고 본인이 공부 안 하는 것부터 각성하세요. 본인이 공부를 안 하잖아. 응? 아이디어 내는 것까지 가르쳐주고 왜 해야 되는지도 알려줬죠. 이 생각의 뿌리가 어디서 온 거예요? 기상 6시의 생각의 뿌리는 저한테서 온 거고 그게 꽃 멘토링이란 말이야. 실전적인 거고 그 이유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멘토링을 제대로 하실 거 아닙니까? 응? 그런 것들이 다 확산돼서 나가게끔 연구를 하고요. 이게 바로 돈 되는 아이디어예요. 응? 돈 되는 아이디어를 멀리서 찾지 마세요. 항상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자기의 생각을 확장시켜 준 게 누구예요? 저잖아. 어? 자기가 확장이 되면은 주변도 같이 확장이 돼요. 그 확장하는 시간이 아이디어라고. 진짜 말 되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장님들 보면은 전교 꼴등 애들, 9등급 애들 공부 안 하는 것처럼 안 한다니까. 그리고 본인이 열심히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 열심히 안 산다니까. 머리를 안 쓰고 몸만 움직이는데 뭐 열심히 살아요. 어? 이게 이제 원장님들이 참 그 생각이 없다는 게 행동하는 거에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설계 도면서 설계사하고 설계한 사람 건축기사, 그래, 건축기사로 갈게요. 건축기사하고 응? 노가다 꾼이 있어요. 같이 건물을 짓겠죠. 그죠? 같이 건물을 짓는데 건축기사 짓는데 건물의 주인은 누굴까요? 저는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야. 건물의 주인은 누구냐? 그 건물을 설계한 건축기사가 주인이냐? 아니면 건물을 실제적으로 지은 노가다꾼이 주인이냐? 그러면 이제 노가다꾼 입장에서 듣기 좋은 거는 뭐가 듣기 좋아요? 모두의 건물이다 얘기를 듣고 싶어 하죠. 음? 노가다꾼은. 노가다꾼은 모두의 건물이 주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근데 까놓고 얘기해서 이 건물의 실질적인 그 건물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 건물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냐면 건축기사요. 건축기사가 설계한 거 아니야. 이게 동의가 안 돼요? 그럼 다르게 예를 들어볼까?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어요. A라는 그림을 그렸거든. 그 A라는 그림을 제가 돈 주고 사왔어요. 어? 그럼 그 그림은 누가 그린 거예요? 어? 그 그림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고. 피카소예요, 저예요? 응? 피카소예요, 저예요? 즉 당연히 피카소죠. 피카소가 작품의 주인공이잖아. 저는 그걸 잠시 소유만 하고 있을 뿐이고 건물의 주인이라는 것은 이 건물을 돈 주고 산 사람이 갖고 있는 거지. 응? 근데 건물의 주인은 없는 상태에서 건물의 주인이 누구냐 물어봐도 이 건축기사가 설계한 거지.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 생각해봐. 건물을 샀어 이 사람이. 여기 이 둘이 지은 건물을 샀다고. 근데 이 건물주가 똑같은 건물이 필요해요. 응? A라는 건물을 샀더니만 A 프라임이 필요하다고. 그럼 A 프라임이라는 건물을 또 지을 때 이 건물주가 노가다꾼을 부르겠어요? 건축기사를 부르겠어요? 답 나왔죠? 건축기사를 부릅니다. 건축기사를 부르고 노가다꾼은 대체 인력이에요. 마음에 맞는 몇몇 일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다 바꿔치기해도 상관이 없다고. 누구만 있으면 돼. 이 건축기사만 있으면 되는 거야. 얘가 핵심이잖아. 이해됐나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 노가다꾼도 건축기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죠. 이 노가다꾼이 건축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건축기사의 테크닉을 배워야 되고 건축기사의 사고방식을 배워야 된다고.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나요? 됐죠? 그러면 일단
성공인이 갖고 있는 게 뭐냐고. 성공인이 갖고 있는 거는 고소득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공 멘탈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 고소득 기술보다도 이 성공 멘탈이 중요해요. 이 성공 멘탈에서 고소득 기술이 탄생한 거거든. 원장님들이 원하는 거는 1인 영어 학원을 월천이 되게끔 만드는 기술을 원하는 거잖아. 고소득 기술. 그 고소득 기술을 저는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가르쳐 드리는데, 드리는데 이 고소득 기술을 습득하려면은 뭐가 올라가야 돼요? 사고 체계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성공 멘탈을 습득해야 된다고. 그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뭐냐면 저하고의 관계예요. 저와 관계. 저와의 관계가 핵심이란 말이야. 저랑 관계가 있어야지 다 배울 거 아니야. 그럼 저한테 뭘 배워요? 마음, 사고방식을 배우고, 저의 말을 배우고, 저의 행동, 실천력을 같이 배워야 되겠죠. 핵심이 뭡니까? 사고방식이죠. 사고방식이 있어야지 행동을 할 거 아니야. 건축기사의 사고방식 있어야지 노가다꾼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응? 이해됐죠? 근데 원장님은 지금 일하시는 게 어떻게 일하냐면 노가다꾼처럼 일한다니까. 노가다꾼한테 건축기사가 될 기회를 줬거든. 근데 뭘 안 배운다는 거야? 고소득 기술 안 배우고, 성공 멘탈 안 배우고, 그리고 뭐라 그래? 건축기사가 되고 싶어, 이렇게 외치는 거라고 저한테.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세상은 누구를 찾을 것 같아요? 세상은 노가다꾼을 찾는 게 아니라 건축기사를 찾는 데니까.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해주는 거지. 우리는 모두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아? 건축기사하고 노가다꾼이. 응? 돈 받는 것부터 다른데. 그러니까 원장님들도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 어? 그래서 아이디어를 주게 되면은 이제 원장님이 노가다꾼인데 저로부터 뭘 배우는 거야? 고소득 기술도 배우고 성공 멘탈도 배우는 과정이라고 이게. 이제 두뇌가 깨어날 거 아니야 계속.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꽃 멘토링이 이렇게 비즈니스로 활용이 되는구나. 어? 그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아이디어란 말이야. 왜 그런 걸 안 해? 안 하고 뭐만 하려는 거야? 노가다꾼인데 어떻게 해야지 담을 더 잘 쌀까요? 어떻게 하면 시멘트를 더 잘 섞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거 백날 알아봤자 노가다꾼이라고. 건물 설계를 못 한다고요. 응?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응?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노가다꾼을 무시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응? 역할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비슷한 관계는 졸라게 많아요 사회에. 응? 또 다른 예는 뭐 굳이 멀리 안 가도 군대 얘기도 똑같죠. 군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응? 군대는 장교 집단이랑 사병 집단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사병이 장교 될 수 있나요? 불가능이죠. 사병이 노가다꾼이잖아. 장교는 건축기사잖아요. 똑같으니까 사회도. 어? 군대도 완전 똑같잖아요. 사병 중에서 뭐 제일 꼭대기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원사인가 그리고 뭐 준사인가 뭐 있죠, 그죠? 원사, 준이, 응? 그죠? 원사가 거기 다이아몬드 하나인데, 응? 거기 소위하고 중이잖아요. 근데 이제 소위 준인데 준이, 응? 그러니까 이제 하사관 중에 대빵, 응? 대빵 거기까지잖아. 근데 더 못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결국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병하고 장교의 중간 단계까지가 최고죠. 사병의 입장에서는. 사병이 장군 됐다. 옛날 역사책에 나오는데 난 그게 가능했을까 생각이 들어. 불가능하다 보지 않아요. 장교는 칼싸움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잘 써야 돼.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대갈통을 잘 써야 된다고. 장교는. 장군은 대갈통이 전략이 중요하잖아요. 전쟁하는데. 그게 건축기사라니까. 노가다꾼은 사병이잖아. 사병은 몇 명이도 죽여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 장군들은. 작전만 성공하면 되니까. 희생은 불가피하다. 그 사병은 언제든지 체인지 되잖아. 이해됐어요? 본인이 지금 사병처럼 일을 한다니까. 본인은 본인 비즈니스 하기 때문에 장교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장교 수준 올라가는 게 뭐냐면 장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라니까. 그 사병이 장교가 되고 싶어야 하면 어떻게 돼요? 사관학교 가야지. 응? 사관학교 가야 되잖아. 사관학교 나와서 장교가 돼야 돼요. 방법은 그거 하나야. 그럼 원장님을 사병 같은 1인 학원 원장을 갖다가 튜토리라는 사관학교를 통해서 원장님을 뭐로 만드는 거지? 진정한 1인 영어 학원의 장교로 제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장교로 만들어주고 있는데 왜 안 하냐고. 응? 이거는 똑같은 게 병원을 봐도 그렇다니까. 병원에서는 뭐랑 똑같아요? 의사하고 간호사. 간호사는 의사가 절대 못 되잖아요. 간호사 중에서 제일 높은 게 뭐고요? 수간호원. 수간호원이라 할지라도 결정권은 갓 들어온 의사보다 못하다고. 장교 시스템하고 사병 시스템하고 똑같은 게 병원이잖아요, 거기도. 어? 그럼 간호사가 의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졸라 오래 근무하면 의사가 됩니까? 안 돼요. 의대 가야 돼. 어? 의대를 나와야지 의사가 된다고, 간호사도. 이해가 됐어요? 근데 야생에 펼쳐진 비즈니스에서는 그걸 못 느끼게 해놨어. 그러니까 학원 1인 영어학원 운영하면서 어떤 사람은 간호사처럼 일하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의사처럼 일하는 1인 영어학원 원장인 거야. 어? 그래서 어떤 영어학원 원장님은 사병처럼 일하는 영어학원 원장이고 어떤 원장님은 장교처럼 일하는 영어학원 원장인 거야.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원장은 노가다꾼처럼 일해. 응? 어떤 원장은 건축기사처럼 일하고. 그럼 누가 성공인이냐고. 건축기사가 성공인이고 장교가 성공인이고 의사가 성공인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어? 그걸 갖다가 안 보이게 해놨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그게 안 보여. 어? 사병하고 장교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게 안 보인다고,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안 보이게 해놨으니까 그냥 평등한 것처럼 보여. 안 평등해. 그래서 이러한 고급 지식을 갖고 올라가야지만이 돈 되는 아이디어도 만들 수 있고, 그죠? 그리고 그대가 더 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은 너무 힘들어. 아마 여기는 그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들으면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저하고 계속 멘토링 받고 있는 분들만 이해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들이 이해하길 바라면서 이걸 찍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기억할 거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